2015년 7월 30일 오전에 러시아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일본에 지금 뭐 쓰나미 경보 주의보가 내리고 여러모로 좀 난리가 난 상태인데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지금 일본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뭡니까 2015년 7월 30일이죠. 아침에 이제 저희도 휴대폰에 이제 빵빵빵빵 울리더니 지금 쓰나미가 올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그 난리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모든 뉴스에서도 지금 이제 TV에 도망쳐라, 뭐 대피해라 영어로도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계속 뉴스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긴급 생방송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평소에는 일본이 유튜브에 생방송 잘 안 하는데 거의 모든 방송사가 유튜브 생방송을 있잖아요. 정보 내보내면서 쓰나미가 오니까 바닷가 쪽으로 가지 마라.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계속 기자회견하고 정보가 지금 여러모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일본에 이런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합뉴스네요. 1. 태평양 지역의 쓰나미 경보 대피령 캄차카반도 강진 영향이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뉴스가 떴죠. 근데 이 뉴스가 처음에는 이제 8.0 매그니튜드 이제 8.0 지진이었다. 시간 지나니까 이제 8.7 지진이다. 그리고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이제 8.8 지진이라서 일본에 이제 3m의 쓰나미 경보가 내렸다. 대한민국도 조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뉴스에서 이제 대충 요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점 있잖아. 나중에 규모를 추산해 보니까 엄청 큰 지진이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당장에 박간혜가 거주하는 이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40에서 60cm 정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 하필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휴가철 아닙니까? 예. 한국에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로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여행을 많이 가셨을 건데 특히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대한민국 분들. 근데 일본 여행 갔는데 뉴스에서 이제 도망쳐! 뭐 이래가지고 나오면 이제 사람이 이제 패닉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뭐가 맞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은 일본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이제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 일본 쓰나미 온다라는 뉴스 확 보고 뭐 일본 난리다라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친구가 있다, 부모님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좀 이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일단 처음이죠, 여러분. 이게 일본의 상황을 제일 알 수 있는 게 그 일본의 그 포털 사이트, 제일 큰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 메인을 딱 보면 됩니다. 이 야후 재팬 메인이 지금 딱 요렇게 돼 있어요. 제일 위에 뭔가 빨간 글씨로 경보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쓰나미 경보가 발표 중이다. 높은 곳, 고지대로 지금 바로 대피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거 클릭을 딱 하게 되잖아요. 쓰나미 경보, 지금 높은 곳으로 도망쳐. 말이 좀 짧죠. 예, 이게 좀 원래 좀 긴박하게 말할 때는 좀 일부러 이렇게 그냥 반말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이제 여러분 도망쳐 주세요 이러면 안 도망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아나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빨리 바닷가 해안 쪽에 계시는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도망쳐! 라고 약간 반말 어투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명령조로. 예. 그래야지 좀 이제,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본 거의 전역이죠. 홋카이도부터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도쿄, 오사카 쪽, 그 다음에 규슈 쪽도 조금 온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근데 빨간선, 노란선, 그리고 선이 없는 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해 쪽이 있잖아요. 이쪽은 뭐 쓰나미가 안 오는 거고 대신 이제 빨간 게 이 쓰나미 경보, 노란 게 쓰나미 주의보라는 식으로 좀 나눠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지진이 어디서 난 거야? 라고 했을 때 저 위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났거든요. 이걸 이제 구글 지도로 보면은 요렇게 이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라는 지역에서 이 지역 밑에 이제 바닷가 쪽이죠. 여기서 지진이 큰 게 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이 바다 쪽이 있잖아요. 오호츠크해부터 태평양 쪽 물이 이제 밀려가지고 일본으로 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지진이 났대?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지난 2021년 뉴스입니다. 캄차카와 반도 부근에 마그니튜드 6.9 지진.
지난 2012년 뉴스입니다. 캄차카에서 대규모 분화, 화산이 폭발했다. 즉 뭐 여러분, 이쪽 지역이 원래부터 화산 활동이 좀 활발한 지역입니다. 불의 고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불의 고리가 크로스되는 지점이 여기 캄차카 반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 그 뭡니까 지진에는 꽤 자주 나오는 곳이랍니다. 근데 그런 캄차카 반도에 이번 지진이 1952년 이후에 최대로 큰 지진이다. 그러니까 꽤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큰 지진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진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에서 난 지진이니까 1개월 이내에 7.5 정도의 여진 발생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이 꽤 큰 게 왔으니까 다음에도 또 이 정도만큼 아니면 어느 정도 큰 지진이 올 수가 있다. 그럼 지진이 오면 또 이게 흔들림에 따라서 또 이제 쓰나미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바닷가 쪽 이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안 가는 게 낫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장에 이 쓰나미에 관해서 일본은 현재 NHK에서도 이제 지금 보시면 속보 뭐 무슨 쓰나미 주의보 이러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일본 전체 지도에서 쓰나미가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쓰나미 경보입니다. 대피하십시오.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예상하는 거, 홋카이도에 뭐 3m, 미에현 3m, 아오모리부터 대충 3m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보 지역은 1m고, 그 다음에 관측된 거. 예, 지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높은 데는 한 0.6m, 60cm죠. 예, 요 정도가 도착을 했다. 여러분, 이번 쓰나미는 좀 이제 일본에서 특이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어요. 처음 오는 쓰나미랑 두 번째 오는 쓰나미, 세 번째 오는 쓰나미, 네 번째 오는 쓰나미, 이런 식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나눠서 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60cm 왔어.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더 낫겠지가 아니라 이번 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 쓰나미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경보를 내보내는 겁니다. 즉 뭐 완전하게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바닷가 가지 마라 라고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빨간색 쓰나미 경보,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쓰나미 주의보가 있잖아요. 뭐가 차이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제 쓰나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를 내는데, 일본 기상청 사이트입니다. 쓰나미는 총 3개 여러분 주의보 같은 게 있어요. 경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쓰나미 주의보. 이건 이제 1m까지. 1m까지의 쓰나미는 대충 이제 쓰나미 주의보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3m. 쓰나미 높이가 3m까지는 쓰나미 경보. 근데 3m를 넘어. 엄청나게 이건 뭐 말도 못하게 높은 쓰나미야. 그러면 이제 5쓰나미 경보라고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대쓰나미죠. 엄청나게 큰 쓰나미 경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은 두 번째랑 세 번째에 이제 경보랑 주의보가 나왔다. 그럼 높은 게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는 분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일본 내각부 방재 사이트입니다. 과거 일본은 제일 쓰나미가 높았던 이 동일본 대지진 있잖아요. 이때 쓰나미가 8.0m, 7.6m, 또 어떤 곳에는 14.8m의 쓰나미의 흔적.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로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아예 이제 바다가 덮치고 이제 쓰나미가 덮치고 그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이번에는 높아야 뭐 3m라니까 뭐 그렇게 뭐 마을 전체가 막 잠기고 해안가가 난리가 나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상 뭐 3m라도 별거 없네 라고 느끼는데, 여러분 쓰나미는 우리가 느끼는 파도랑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요런 그림으로 보면 되는데, 파도가 오면은 순간적으로 거기만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파도를 탁 맞으면 뭐 대충 이런 느낌. 근데 쓰나미는 수위가 바다가 물이 올라가서 그냥 그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1m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30cm 정도의 쓰나미가 오면은 어른이 못 서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쓸려가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쓰나미가 오는 바닷가 지역은 30cm라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요? 30cm, 뭐 40cm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라고. 여러분 이거 숫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바닷가에 있으면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쓰나미라고 하면 이런 쓰나미 그림을 떠오르시는 분, 그리고 뉴스에도 이런 영상 나올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예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5쓰나미. 정말 거대 해일, 거대 쓰나미 주의보가 나와서 3m 이상입니다. 이건 완전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일본이. 예. 그런데 이번엔 3m.
이하 엄청나게 이제 있잖아 공포심을 막 떠올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뭐 바닷가, 해안가를 가지 마라. 대충 그렇게 느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 기상청이죠. 여러분 일본도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사람들 바닷가 사람들 야, 이 정도면 뭐 쓰나미도 아니네. 이러니까 또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더위가 계속되지만은 그래도 높은 고지대로 피난가 있으세요. 괜히 그 있잖아.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 친구들도 일본 해안선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좀 높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m 가까이. 그러니까 괜히 너무 좀 뭐랍니까 덥다고 에이 이러지 말고 그래도 피해 있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수상관저 사이트입니다. 감차가반도 부근의 진원으로 인한 쓰나미에 관한 기자회견. 그래서 이제 일본 이시바 총리가 기자회견을 딱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이 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즉시 언덕이나 피난 건물들 안전한 장소로 피하십시오. 어디? 경보가 발령된 지역. 그러니까 바닷가 쪽 그 지역 있잖아요. 다 피하세요. 그리고 제2파, 3파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처음 왔는데 이거 별로 아니네가 아니라 또 큰 게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뉴스 보면서 바닷가 분들은 긴장하세요. 라고 이제 총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지진이 많이 나고 재해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야야 별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제발 좀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좀 이제 뭡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이제 있잖아요 그 생업에 관련된 분들이 있잖아요 일해야 된다라든지 있잖아요. 오늘 뭐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이 1년의 사태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흔히 말하는 재난 레벨이냐면은 전국 약 190만 명에게 경계 레벨 4의 피난 지시가 내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경계 레벨 4 피난이 도대체 어떤 느낌이야? 라고 했을 때 일본 이제 정부 홍보 사이트인데 경계 레벨 4부터는 전원 피난해야 된다. 일본의 이 피난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4단계 이상부터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도망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피난 지시가 레벨 4고 긴급 안전 확보가 레벨 5입니다. 이번에는 참고로 경계 레벨 5가 1만 명에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190만 명에게 경계 레벨 4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전체 인구가 뭐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근데 뭐 피난 가는 사람이 190만 명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게 바닷가 쪽에 거주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규모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뭐 내가 도쿄에 있는 뭐 내륙 지역에 있어요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사카 이런 데도. 다만 내가 일본 가서 해수욕장을 갈래. 내가 일본 가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할 거야. 라는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에 해발이 뭡니까 좀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경치가 좋은데 그런 데 주무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뭐 여행을 간다라든지 내륙에 가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예, 그런 게 이번 내용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뭐 박간희 방송 제가 항상 제 얘기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대학분들 일본 많이 가시는데 이런 정보가 이제 일본어로 일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캐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 세이프티 팁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일본 가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인스톨 하세요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일본에 뭔가 좀 큰 재해가 있을 때 한번 좀 긁어보니까 저런 게 있었지 않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바로 한글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GPS도 연동되니까 당신이 있는 곳이 위험하다, 대피해라 이런 거 뜨기 때문에 좀 우리가 쉽게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일본 가면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모든 분들이 일본어를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앱 정도는 깔고 제 대국 일본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는 게 나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뭐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공포스러운 뭐 뉴스 썸네일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도 저희도 아는데 근데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신 바닷가 가는 거는 조심하세요. 라는 그 정도의 일본의 쓰나미 경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